박 대통령의 휴가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어떤 것을 구상하고 또 내놓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내시경,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 대통령의 휴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권역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저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너무 전문적인 얘기도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좀 불편하신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돼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걸 발제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입니다. 물론 네. 국회의원을 줄여가면서도 저 제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럼 참고로 미국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제가 답을 하면 3억 1,100만이 넘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이냐 소위 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에서 합쳐서 535명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인구가 얼마냐? 5,1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대충 따져볼 때 한 6분의 1 되면은 네. 미국이 그 비례대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약 100명 정도면 되는 게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은 또 얼마냐? 300명. 300명이죠. 300명은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역에서 뽑는 국회의원 246명, 네.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전국구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뽑는 분들이 56명 정도 됩니다. 그거를 네. 어제 야당의 김상곤 혁신위원회도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걸 좀 늘리자 해서 국회의원 수를 어떤 분은 혁신위에서는 369명으로 하자, 뭐 이종걸 원내대표는 390명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늘리자는데 그 늘리자는 포인트가 근본이 뭐가 있냐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제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 권역별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연동제. 근데 한번 보시죠. 네,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충청권, 강원권으로 나눈 다음에 네. 지역에서 후보자가 이 권역별 비례후보도 입후보에서 지역에 낙선하도 이렇게 한다. 요거 지역에서 요거 좀 설명이 좀 잘못 뭘 만들어 오셨네. 지역에서 네. 후보자가 당선됐는데 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명만 당선되면 2명을 두 번째를 찍은 표는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 꽝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죠. 네. 이 표들을 전부 모아서 네. 한 지역에서 지역구가 20명이면 10명은 전국구로 배정을 하면 2등짜리, 3등짜리 표도 좀 반영이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연동시키자는 겁니다. 네. 그럼 아니 이 말 자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당이 소선거구제이면서 어떤 당은 영남에서 어떤 당은 호남에서 굉장히 그 지역세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2등짜리는 꽝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이런 명분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왜 이 시점에서 얘기 나오느냐가 그래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첫째는 예. 야당의 혁신위원회는 야당을 혁신하라고 하는 위원회지 국회의원 선거 제도라든가를 혁신하라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정당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상관이 없고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왜 그동안 이딴 선거에서 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왜 나가지 않느냐. 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혁신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새정치연합만 하면 됩니다. 아주 투박한 표현으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얘기를 들을 만한 아니다. 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과연 이 제도가 설령 옳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과연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겠느냐는 국민적 시각이 있습니다. 네. 가령 국회의원이 일을 하다가 과로사를 했어요. 야,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로 열심히 일하구나. 인원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아마 1,000명으로 늘려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국회를 보는 시각이 과연 그런가?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보시죠. 네. 국가적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듣는 국회가 의원 수를 늘리겠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듣는다. 국가 통합과 발전이 견인차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원인이자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네. 이런 국회가 다음 문장 보시죠.
국회의원 증언을 무조건 악으로 볼 일은 아니나 모든 일이 국회만 가면 막히고 변질된다는 개탄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여야가 자기 당의 손해가 돼도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결단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면 국민의 시선은 달라질 텐데 네. 바로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우선 명분상 국민들이 저항감이 올 것이다. 속단 말로 하면은 청년 실업이나 좀 더 늘려주지 뭘 국회의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알 겁니다. 그런데다가 현실적으로는 예. 개혁 아니라 하더라도 내 당이 중던 짓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호남, 영남, 부산 같은 데서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한 30%를 얻었어요. 네. 근데 호남에서는 여당이 한 5% 내지 7% 얻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반영하기로 말하면 어느 당이 유리합니까? 똑같이 30%가 아니면은. 호남에서 야당이 당연히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새정치연합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심사숙고하고 노래도 불러야 될 분이 불러야지. 네. 새누리당, 아니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에서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 그런 식으로 안 맞는 노래를 안 맞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노래 자체도 이미 자꾸 말하자면 그 나름 간도를 갖고 있는 의미도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네. 훨씬 더 신중하고 깊은 배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쵸? 네. 지금 지탄받는 국회의원 수 늘리려고 하면은 누가 봐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국회의원을 줄여가면 이렇게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그건 중앙선관위 아니에요. 네. 그건 국회의원을 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를 가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이제 오늘 휴가 구상에 대한 키워드가 네, 준비가 네. 됐다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저렇게 휴가 구하는 거 아니라 휴가 기간에 따로 구상을 해야 되는지 그냥 휴가만 즐겨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나 네. 한국 언론은 항상 보면 저런 때 휴가 구상이니 뭐 애유 구상이니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통 보면은 뭐 개혁 문제도 얘기할 것이고 뭐 정치 문제도 무슨 뭐 경제 문제도 네. 얘기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저는 그거는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늘 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이지 그걸 위해서 새삼스럽게 구상할 게 뭐 있나. 예. 전에 국무회의 때도 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고 이번 금요일까지인데 다음에 나타나실 때는 좀 이런 모습의 대통령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건 구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누구와도 언제라도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불통에 대한 지적이군요. 그렇죠. 네. 이 정권은 잘못하면 본인들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나중에 남을 때는 이 정권은 불통 정권, 무통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를 만큼 그쵸. 불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보수 세력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종북 세력 같은 세력을 말고는 누구하고나 언제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또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는 패기에 찬 인류들로 보좌받는 대통령. 예. 좀 제발 그 받아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서 몇백 시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다 받아 적어야 되는지 네. 좀 패기에 차고 인류. 이번에 메르스나 무슨 국가적인 문제가 보면은 저분들은 도대체 일이라는 걸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 네. 그런 아무래도 영 어색하지 않습니까? 엉성하고 심지어는 일부 청와대 수석들은 남이 얘기하는 걸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수준까지 돼 있으니 좀 저 사람들이면 나라가 되겠다. 우리는 비록 늙었지만 하는 이런 패기에 차고 인류 이런 사람들로 좀 보좌받는 대통령. 뭐 이번에 개편을 하시든지 말든지 네. 그런 모습의 대통령을 좀 우리는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소통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뭐 이 문제도 네.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난 싶기도 듣는 한데요. 분이 봐도 적는 거 세상에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국무위원 정도에서 매일 이렇게 받아만 적습니까? 네. 어? 또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네. 볼까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새 역사를 쓰는 대통령. 남북관계에 관해서 가족사로도 유별난 사연이 많은 우리 대통령께서 네. 이제 8.15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질척거리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이유가 대부분은 북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서 이 급변하는 그 전 세계 환경 속에서 한민족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네. 그런 첫 역사를 쓰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뭐 NLL로 싸우고 뭐가 어떻고 보다는 좀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 관계에서도 새로운 장을 좀 열었으면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또. 자,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네. 볼까요?
보시죠. 정치혁명의 불을 댕기는 대통령.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개혁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명분 예외 다른 문제가 많아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치혁명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지만 가령 국회 선진화법도 있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들이 제대로 충원되고 자기 스스로 의사를 멋들어지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한번 보시면 아주 독특한 칼럼이 나왔습니다. 김순덕 칼럼, 제가 종종 이용하는 동아일보의 논설실장인데 네. 문재인의 셀프 디스는 자학개그인가라는 칼럼 속에서 카리스마 보여주지 못해 죄송. 이거 문재인의 셀프 디스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가 말씀하셨죠. 관리하는 광고인 출신이 만든 자기 반성, 알고 보면 괜찮다는 자기 자랑뿐이다.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은 네. 유머도 아닌 혁신 홍보라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야당의 정권 교체 어렵게 만들어 여당의 세작 의심받을 참인가? 라는 제목을 속에서 글을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네. 보시죠. 새정년의 셀프디스의 진정성은커녕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 마케팅 개념도 없다. 선거마다 깨져서 지지도가 20%대에 불과한 정당이면 뼈를 깎으려 해도 뼈를 깎을 뼈가 없어. 저도 이 방송에서 많이 썼습니다만 깎을 뼈가 없어요. 깎을 뼈가 없네. 절치부심을 내도 부족할 판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잘 봐달라고 들이대는 건 정치 희롱이자 국민 우롱이다. 다음 문장 보시죠. 진짜 잘못을 빼놓는 셀프디스는 반성이랄 수 없다. 문재인이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다면은 예. 이데올로기도 능력도 한물간 친노의 도구로 간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셀프디스를 해서 국민에게 저것이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이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카리스마가 없다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릿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드다. 그럼 박지원 대표 의원 보고는 호남하는 것을 셀프 디스하라고 하지 말고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조금씩 활용하면서 동교동계로서 호남에서 유력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그 점을 내가 반성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정청래 의원 보고는 저는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정치인이라는 품격을 잃어버리고 수시도 이 막말을 하는 거 그 점을 내가 셀프한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네. 저게 셀프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셀프한 것이 나중 행태에서 되잡힐 겁니다. 네. 다시 그때 이렇게 셀프 하셨는데 이번에는 무슨 셀프 디스를 하실 겁니까? 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로 좀 안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애교로 받아들이기에는. 네. 본질 부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얘기처럼 문재인 대표 같으면은 카리스마가 없는 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 그걸 한시도 잊지 못하는 것, 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바타 정치를 하는 것, 그 점을 내가 셀프한다고 하면 말이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 했다든지 뭘 어떻게 했다든지 그걸 셀프를 해야지. 저건 셀프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또 비춰지기도. 자랑하는 것인지 네. 홍보를 하는 것이 하면은 그거는 빈축만 사고 그거는 이 정치의 본령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네. 반드시 셀프 디스했던 내용 가지고 되잡혀서 나중에 네. 큰 부담이 될 것이 올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저런 거보다는 좀 본질적인 반성 그건 늘 해도 괜찮죠. 네. 하긴 그렇게 해서도 깎을 뼈가 없을 만큼 하도 깎아댄 분들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